한국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동사에 관련된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동사랑 타동사들 중에 굉장히 헷갈리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동사들을 조금 정리해 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우선 자동사랑 타동사라고 얘기하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모든 동작을 말하는 동사들에는 그냥 동사 하나로 딱 끝나고 그 뒤에 별 말이 붙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서 자요 라던가 나는 어디에 앉아요 라던가 그냥 자다 앉다 라고만 해도 충분히 이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동사는 뒤에 을을이 붙어야지 뭔가 내용이 또렷해지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읽다 해도 이제 말은 되지만 뭘 읽었지? 책을 읽었는지 잡지를 읽었는지 그래서 을을이 붙는 단어가 뒤에 이제 오는 애들을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동사들은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이제 을을이 필요 없고 어떤 거는 꼭 을을을 취해야 하는 그런 되게 비슷하게 생긴 헷갈리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동사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동사는 바로 si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t의 sit 그리고 seat의 sit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동사들은 자리에 앉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앉다. 그래서 주어인 내가 직접 앉는 그런 동작을 취하는 그 앉다이고 또 하나의 동사는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나 남을 앉히다의 의미의 sit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앉아요 하면 I sit 할 수도 있고 어디에 앉는지를 얘기해 줄 때 I sit on the chair 해서 나는 의자 위에 앉는지 I sit on the grass 해서 잔디 위에 앉는지 I sit on the floor 해서 뭐 바닥에 앉는지 장소를 뒤에다가 붙여줄 수도 있지만 뭐 붙여주지 않아도 앉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sit을 과거형으로 하고 싶으면 sit의 과거형은 sat, sat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문장들을 다시 과거형으로 말해 보면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는 I sat on the chair 내가 잔디 위에 앉았으면 I sat on the grass 그리고 내가 마룻바닥 위에 앉았다면 I sat on the floor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나 타인을 어디에 앉히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앉히다는 동사가 seat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저거 명사인데 저거 그냥 좌석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seat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좌석 이라는 명사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구를 이렇게 어디에 앉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동사를 볼 거라서 앉히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앉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현재형으로 할 때는 I sit 그리고 바로 누구를 앉혔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sit my son 까지 하셔도 되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의자에 앉혔는지 아니면은 뭐 바닥에 앉혔는지 잔디 위에 앉혔는지 그것까지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의자 위에 앉힙니다 라고 그냥 현재형으로 한번 해보면 I sit my son on the chair 그리고 I sit my son on the grass I sit my son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어디에 앉혔는지까지 뒤에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앉히다 sit의 과거형은 sea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CAT에다가 ED만 붙이시면 앉혔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아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I seated my son on the chair. 만약에 잔디에 앉혔습니다 하고 싶다면 I seated my son on the grass. 그리고 바닥에 앉혔다고 하고 싶으면 I seated my son on the floor가 되는 것이고요. 뭐 꼭 어디에 앉는다 할 때 자리뿐만 아니라 뭐 앞줄에 앉혔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I seated my son in the front row.
I seated my son in the front row. 그래서 제일 앞줄에 아들을 앉혔습니다. 까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올라가는 이미지와 관련된 동사입니다. 뭐가 있냐면 rise가 있어요. R-I-S-E의 rise. 그리고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R-A-I-S-E, raise가 있고요. 또 하나 rise의 어가 붙은 arise가 있습니다. rise, R-I-S-E는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동사가 되고 의미는 뭐가 이렇게 쑥 올라가다입니다. 실제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rise를 쓸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rise를 보는 경우는 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해가 솟는 걸 할 때 sunrise 하면 이제 해 도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숫자가 올라갈 때도 rise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면 해가 뜨기 전에, 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일어나야 돼요는 we need to get up. We need to get up. We need to get up 이잖아요. 그 뒤에다가 해가 떠오르기 전에를 얘기를 할 겁니다. 뭐뭐 하기 전에 할 때는 before를 쓰면 되겠죠. before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는데 해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sun이 rise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sun은 하나이니까, 하나이고 3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나하고 너를 뺀 나머지니까 rise에 s를 붙여서 sun rise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We need to get up before sun rises. We need to get up before sun rises. We need to get up before sun rises. 그래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우리 일어나야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과거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rise의 과거형은 rose, 장미꽃이랑 스펠링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났어 라고 과거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got up before sun rose. We got up before sun rose가 됩니다. 이번에는 rais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다, 솟다라는 의미의 rise는 뒤에 을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을르를 오히려 붙이면 굉장히 말이 어색해져요. 태양을 솟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raise는 약간 다릅니다. raise는 뒤에 을르이 붙는 목적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뭘 끌어올릴 수 있느냐면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를 쭉 끌어당겨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물체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 또 raise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를 뭐 기르다 할 때도 raise를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치 같은 걸 끌어올릴 때도 raise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걸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개를 길러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need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We need to raise a dog. We need to raise a dog. We need to raise a dog 하면은 우리 개를 길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르다의 raise가 우선 하나가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 뭔가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 할 때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You raise me up 이라는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you, 네가 raise, 끌어올렸어. 누굴? me, 나를. up, 위로 끌어올렸어. 즉 사람을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어올린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정말 포기해가는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줬다. 나를 다시 세워줬다. 이런 의미로 노래 가사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치 같은 걸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수치가 아니라 외국에 가면 집세 같은 거를 이제 렌트라고 하죠. 집세를 렌트라고 하고 monthly로 이제 렌트비를 내게 되는데 주인이 이제 렌트비를 올렸어요 해서 올리다의 raise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영어로 landlord, landlord,
landlord예요. 근데 우리 집 주인이니까 my landlord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과거로 해서 raised에 d를 붙인 raised가 있고 그 다음 뭘 끌어올렸는지 봤더니 집세니까 my rent가 되겠습니다. My landlord raised my rent. My landlord raised my rent가 되었습니다. 이때 말도 없이 나한테 이런 방구에 말도 없이 그냥 렌트비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런 방구에 말도 없이 이런 것을 without a notice. 그래서 노티스를 주지 않고 공지를 미리 주지 않고 올렸다 할 때 without a notice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로 합치면 My landlord raised my rent without a notice. My landlord raised my rent without a notice. My landlord raised my rent without a notice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arise, rise에 어가 붙은 aris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흔히 arise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어떤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다에 arise를 많이 씁니다. 즉, 이 arise도 자동사인 거죠. 왜냐하면 을을 붙이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무엇을 일어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무엇이 일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이렇게 arise를 쓰느냐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건 아니면 뭔가 질문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던가 이런 걸 할 때 arise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Problems arose. Problems arose. Problems arose. Questions arose. Questions arose. Questions arose. Conflicts arose. Conflicts arose. Conflicts arose.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뭔가가 일어나다 할 때는 happen을 많이 썼는데 happen은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쓰실 수가 있고요. arise랑 마찬가지로 이런 뭔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될 때 쓸 수 있는 동사로는 happen도 있고 occur, O-C-C-U-R, occur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단어는 바로 먹는 것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를 먹다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게 eat에 eat이 있어요. eat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뭘 먹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동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이제 eat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eed 해서 feed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사과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현재형으로 나는 평소에 사과를 먹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I eat an apple. I eat an apple 이겠고요. eat을 과거형으로 돌려서 나 사과 하나를 먹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eat의 과거형은 ate 해서 ate가 되거든요. 그러면 I ate an apple. I ate an apple 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먹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들에게 사과를 먹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다면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걸 먹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I를 먼저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먹인다의 feed가 그 다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먹이는 대상이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my son이 그 다음에 뭘 먹였는지까지 얘기해주고 싶으면 my son 뒤에 먹인 음식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아들에게 사과를 먹인다 하고 현재형처럼 얘기하시고 싶다면 I feed my son an apple. I feed my son an apple 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얘를 자연스럽게 나는 아들한테 사과 하나를 먹였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하고 싶다면 feed의 과거형은 fed, F-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fed my son an apple. I fed my son an apple 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다 보면 누구한테 먹이다가 feed라고 그랬는데 해석을 해보면 먹이다가 아니라 먹는 것처럼 직접 eat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런 용례는 거의 동물들 같은 얘기를 할 때 어떤 동물이 무슨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feed 다음에 on을 써줍니다. on, on을 써줘요. 그럼 feed on, feed on,
feed on이 되겠죠. feed on 하면은 누구한테 뭘 먹이는 게 아니라 꼭 마치 eat, 먹다의 e처럼 먹다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쓴다기보다는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요. 뭐 이런 느낌일 때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birds feed on insects and worms. 그래서 새들은 뭐 곤충이랑 뭐 지렁이 같은 걸 잡아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feed on을 많이 쓰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헷갈리는 단어를 좀 정리해 볼 거는 바로 눕다랑 관련된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눕다 하면 이제 lie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스펠링은 L-I-E를 쓰죠. 그래서 lie가 눕다라는 뜻인데 이거와 되게 비슷하게 눕히다가 또 있습니다. 내가 직접 눕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눕혀주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걔는 모양이 L-A-Y, 그래서 lay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어디에 내가 직접 눕다 할 때 lie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눕다 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는 침대 위겠죠. 그래서 침대 위에 누웠다고 할 때 I lie down on the bed. 그래서 lie에 down을 함께 붙여줘요. 그래서 I lie down on the bed. I lie down on the grass 하면 이제 잔디밭 위에 눕는 거겠죠. I lie down on the floor 하면은 바닥 위에 눕는 걸 거고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의 눕다입니다. 근데 누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자, lie의 과거형인 누웠습니다가 바로 L-A-Y, lay입니다. 그래서 눕히다랑 스펠링도 똑같고 발음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I lay down on the bed. I lay down on the bed. 만약에 잔디밭에 누웠으면 I lay down on the grass. I lay down on the grass가 되고 바닥 위에 누웠습니다 하고 싶으면 I lay down on the floor. I lay down on the floor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lay가 기본형의 lay는 눕히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눕히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누운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어디에 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lay를 쓸 텐데 우선 기본형으로 나는 내 아들을 침대 위에 눕힙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 lay my son down on the bed. I lay my son down on the bed. 만약에 걔를 바닥에 눕혔으면 I lay my son down on the floor. I lay my son down on the floor가 되는 거죠. 그런데 lay는 눕힙니다인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건 과거형처럼 눕혔습니다를 많이 쓰겠죠. 눕히다 lay의 과거형은 laid가 됩니다. laid 스펠링은 L-A-I-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한번 해보면 나는 우리 아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라고 하고 싶다면 I laid my son down on the bed. I laid my son down on the bed. 만약에 잔디밭에 눕혔다라고 하고 싶다면 I laid my son down on the grass. I laid my son down on the grass가 되는 것이죠. I lay down on the bed. I lay down on the bed. I laid him down on the bed. I laid him down on the bed. I laid a big table for a party. I laid a big table for a party. My chicken laid 5 eggs. My chicken laid 5 eggs. I lied to my mom. I lied to my mom. 자, 그래서 오늘은 뜻도 비슷하고 뜻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내가 직접 했는지 딴 사람을 뭐뭐 하게 시켰는지 약간의 의미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동사들의 조합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이 조합들이 처음에는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좀 맨 끝에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로 안에 어떤 동사가 와야 자연스럽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은 제가 맨 뒤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